이제 Yo, what's up, mate? 여라의 한일축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마치다 제르비아 대 우라와 레츠의 경기를 보러 도쿄 국립경기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는 게 국립경기장 데이라는 거를 요즘 열고 있습니다. 국립경기장 데이가 어떤 거냐면요, J리그 팬들한테 티켓을 공짜로 뿌려주는 겁니다. 이 국립경기장의 인원이 대략 한 6만 8천 명 정도를 수용을 한다고 해요. 그 중에서 10,000명한테 무료로 뿌리는 거니까 수용 인원의 대략 10%에서 15% 사이를 무료표를 주는 거죠. 최근에 이걸로 J리그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J리그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일본에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거의 다 유럽파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요즘에 J리그를 보려고 하는 축구 팬수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타결하기 위해서 입지도 도쿄 시내 한복판에 있고, 거기에 일본 스포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 국립경기장 있죠. 여기에서 무료표를 좀 뿌림으로써 J리그의 신규 팬들 유입을 노리고 있는 마케팅적인 이유 때문에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또 브랜드 가치하고 미디어 노출의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요. 일본이 도쿄 국립경기장을 만든 데에는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을 많이 따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합 개최는 J리그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일본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미디어 노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획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 있는 J리그 클럽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본인들의 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팀들 같은 경우도 딱히 반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J리그의 스타디움들의 단점을 보면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리고 시야도 썩 좋지가 못한 경기장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도쿄 국립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시야도 굉장히 좋고 도심 한복판에 있거든요. 지방에서는 없던 그런 축구 팬들을 대해서도 도쿄로 올 수 있는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국립경기장에서 J리그 경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관객들이 많이 몰리곤 합니다. 오, 슈큐. 타코를 지금 먹고 있는데요. 오늘은 타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현재 마치다 제르비아가 성적상으로는 1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마치다 제르비아의 감독이 쿠로다 감독이 최근에 갑질 논란에 휩싸여서 일본 축구계에서 말이 많습니다. 이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다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감독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씌우려고 한다, 논란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일단 파와하라 라고 해가지고 갑질 논란을 증폭을 시킵니다. 쿠로다 감독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성품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질 논란 같은 게 딱히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사이버 에이전트의 사장이 커버를 쳐줬습니다. 마치다의 쿠로다 감독은 결국 갑질한 적이 없다, 선수들한테 잘한다 해가 딸락이 됐지만, 그래도 일본 내에서도 마치다 제르비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팀이 되고, 지금은 리그에서 또 1등을 하다 보니 다른 J리그 축구팀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많이 받는 거, 어디를 가냐나 이 시기심이나 질투 같은 거는 있잖아요. 지금 마치다 제르비아의 쿠로다 감독을 보면은 이정료 감독이랑 닮은 꼴, 일본에서 지금 인식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こういうことで、町田ゼルビアは浦和に2-0で負けました。一応、町田ゼルビアのサポーターからたくさんサポートをもらいまして、町田サポーターの立場としてゼルビアの試合を行ったん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去年に比べてはですね、町田らしきのサッカーが全然できてないと思います。実は私は去年、オセフン、チャンミンギュ、ナサゴ選手の移籍ではなかったら、多分町田ゼルビアのことをわからないまま J リーグのサポーターの活動をしたかもしれません。ロングボールとカウンターを混ぜて、日本では今まで見たことのないサッカーを見ることがとっても楽しくて、町田ゼルビアに対して興味ができたんです。2025年、今年になってからは一応フォーメーションも変わったり、3-4-2-1で日本代表と同じようなフォーメーションを使ってビルドアップサッカーを追求しているらしいんですね。サイドからクロス、オセオンと藤尾を生かして結構面白いサッカーをするんじゃなくて、ちょっと中途半端なサッカーを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去年、白川とナサゴがサイドで結構いいクロスをたくさんトライすることで、町田ゼルビアの得点ルーツが結構多様にできたと思うんです。今シーズンになってからオセオンは全然活かしてない感じがしました。それで前半終わったらデュークと藤尾を入れて2トップで何とか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けれども、浦和のその守備を潰すことはできなかったんですね。それで今の町田ゼルビアは可動域に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オセオン選手とかナサゴ選手がいるから私は行く立場です。基本川崎フロンターレのサポーターです。しかし町田もこういうところをちゃんと固めて来季の ACL を目指すことができたらもっと強いチームになれ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以上、日韓サッカーのやらでした。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